안녕하세요. 지혜의 민족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미국 플로리다에서 일어난 한 한국 여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년을 넘긴 여자가 미국에서 다시 일자리를 찾는다는 건 듣기만 해도 낯설고 조금은 두려운 일이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이민 노동의 기록이 아닙니다. 한 여자가 낯선 땅에서 자신도 몰랐던 또 다른 인생을 만나고 그 끝에 뜻밖의 사랑을 얻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80 가까운 나이에도 꾸준히 웨이트를 들고 헬스장에 출근하는 플로리다 어느 작은 마을의 60대 한국 여성. 그 여자의 이름은 박희자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희자라고 불렀고 그녀는 그 이름에 어느새 자신을 덧칠해가고 있었죠. 희자는 처음부터 무언가를 크게 바라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조용했고 예의 바르고 늘 눈치를 보며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내는 사람이었죠. 젊은 시절에도 결혼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걱정을 해도 오히려 혼자 지내는 게 편하다며 쓸쓸하다는 말을 애써 삼켜냈죠. 27의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고 30년 넘게 서울 한복판 구청에서 일만 하다 63세 퇴직, 정년 퇴직 후 몇 달은 좋았습니다. 이제야 아침 햇살도 보고 여유 있게 커피도 마시고 시간에 쫓기지 않고 천천히 살아보는 게 처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평온은 길지 않았습니다. 늘 혼자였던 그녀는 퇴직 후 더 깊은 고요에 갇혔고 시간은 더디게 흐르는데 세상과의 연결은 하나둘씩 뚝뚝 끊어졌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말없이 TV를 보다 혼자 잠들고 그렇게 며칠을 보내다 보니 자신이 점점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본 유튜브 영상 하나, 미국 시니어 워킹 비자, 한인 여성 시급 15불 이상, 간병 일자리 급구, 자막이 화면을 타고 흐르는데 그 순간 희자의 눈에 기묘한 생기가 돌았습니다. 무언가 해야겠다. 이대로 사라지긴 싫다. 누군가에게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 그날로 희자는 노트북을 켜고 비자를 알아봤고 해외 일자리 소개업체에 문의를 남겼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그 나이에 미국이 웬 말이야? 혼자 가서 무슨 일을 한다는 거야? 좀 쉬어 이제. 하지만 희자는 평생 그랬던 것처럼 다 듣는 척만 하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몇 주 뒤 희자는 짐 3개를 챙기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시애틀 공항에 내렸을 땐 정말 뭐라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죠. 그녀에게 주어진 첫 일은 플로리다의 한 노부부 집에 들어가 간병인으로 살면서 남편의 재활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하루에 12시간 넘게 일하고 밥도 제때 못 먹는 날이 많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욕조에 사람을 씻기다 자신의 팔이 저린 걸 몇 시간 뒤에야 깨닫곤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희자는 한 번도 그만두고 싶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과 후엔 근처 헬스장에 가서 러닝머신 위를 천천히 걷거나 가벼운 무게의 아령을 들며 조용히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 작은 습관이 희자를 버티게 한 힘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헬스장에서 한 남자가 희자의 기구 쓰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다 다정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등이 굽지 않게 허리를 이렇게 세워보세요. 까만 피부, 또렷한 이목구비, 그리고 웃을 때마다 보조개가 깊게 패는 남자. 이름은 제임스, 34, 헬스장 트레이너였죠. 처음엔 그저 인사만 나누는 정도였고 몇 번 만난 후엔 간단한 운동 팁을 알려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둘은 서로의 루틴을 기다리는 사이가 되었고 그 무렵부터 희자의 하루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트레이너와 고객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오가며 언제부턴가 희자는 거울 앞에 서서 운동복을 고르게 됐고 땀이 흐를수록 자신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몸을 단련하며 희자는 마음도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녀 스스로도 이 감정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죠. 희자는 어느새 미국이라는 낯선 땅 위에 자신의 뿌리를 살며시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뿌리 위로 무언가 새로운 것이 피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은 그렇게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죠. 일요일 아침, 플로리다 햇살은 늘 그러하듯 창문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희자는 늘 그랬던 것처럼 간단하게 아침을 챙겨 먹고 운동복을 입었습니다. 오늘은 상체 위주 운동을 하는 날. 작은 가방에는 물병과 수건, 그리고 작은 한국 과자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헬스장까지는 걸어서 15분. 동네 길목마다 익숙한 사람들이 가볍게 인사를 건넸고, 희자는 짧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이 길이 얼마나 낯설었던지, 차량이 반대 방향으로 다니는 것도, 문을 열며 하이 인사하는 사람들의 미소도 어색했고, 자신이 이국의 어디쯤에 있다는 게 늘 마음 한구석을 서늘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이제는 누군가 먼저 그녀의 이름을 부르면 희자라고 또박또박 대답하며 작은 파동처럼 미소가 번졌습니다. 헬스장 문을 열자 익숙한 소리들, 기계 돌아가는 진동, 중량추를 드는 무게감 섞인 숨소리, 러닝머신 위 리듬감 있는 발소리, 그리고 멀리서 손을 들어 인사하는 제임스의 눈빛. 제임스는 운동 중에도 항상 주변 사람을 잘 챙겼고, 특히 희자에게는 조금 더 섬세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배려라 생각했지만 점점 그 관심이 작은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어깨가 많이 단단하네요. 지난주보다 훨씬 나아요. 이 동작할 때 자세가 너무 좋아요. 초보 같지 않아요. 희자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조금씩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늘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는 해도 나는 60이 넘었고 그는 30 중반이잖아. 운동에 진심인 사람이라 예의로 친절하게 해주는 걸 거야. 하지만 그의 눈빛과 말투는 단순한 친절 그 이상을 담고 있었죠. 어느 날은 운동을 마친 희자에게 작은 프로틴바를 건넸습니다. 이거 당분 낮고 단백질 높아서 좋아요. 운동 끝나고 하나씩 먹으면 딱이죠. 희자는 멈칫했지만 고맙다고 말하며 받았습니다. 작은 선물 하나에 그날은 헬스장에서 돌아오는 길이 왠지 더 짧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운동을 마친 후 희자가 잠시 소파에 앉아 있을 때 제임스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앉았습니다. 희자, 혹시 다음 주 일요일 시간 괜찮으세요? 근처에 있는 호수공원인데 가을 축제 열려요. 같이 가실래요? 그 순간 희자의 시간은 멈춘 것 같았습니다. 갑작스런 제안이 너무 낯설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고개를 돌렸죠. 제임스는 조용히 눈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가볍게 산책하고 간단한 간식 먹는 정도예요. 운동 말고도 같이 걸어보고 싶어서요. 그 말을 듣고도 한참을 머뭇거리던 희자.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가보죠. 그 대답을 하며 속에서는 수많은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설렘, 걱정, 후회, 기대, 두려움. 그 모든 게 한꺼번에 몰려오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 주 내내 희자는 매일 거울을 들여다보며 뭐라도 단정히 하고 싶었습니다. 머리카락을 조금 다듬었고 운동복이 아닌 편안한 원피스를 하나 샀습니다. 플로리다의 따뜻한 가을날, 호숫가 근처에는 작은 공연과 먹거리 부스가 있었고 사람들 속에서 제임스는 늘 그랬듯 희자의 손에 살며시 온기를 얹었습니다. 둘은 오래 걸었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릴 때 이야기, 자라온 동네, 좋아하는 음식, 혼자 지내는 밤의 적막함. 희자는 누군가에게 자신을 이토록 길게 털어놓아 본 것이 언제였나 떠올렸습니다. 제임스는 진심으로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가끔씩 손등을 살며시 쓸어내리며 당신은 정말 멋진 삶을 살았어요 라고 말했죠. 희자는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지난 시간을 이렇게 따뜻하게 봐주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둘은 함께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에 오래도록 말을 아끼며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희자의 마음은 더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상상도 못했던 인연. 하지만 그 누구보다 지금 이 순간 진짜인 것 같다는 확신이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가을은 그렇게 느린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고 희자의 마음도 그 속도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임스와의 관계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운동 전으로 간단히 인사만 나누던 사이였지만 이제는 운동을 마치고 나면 근처 카페에서 함께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죠. 서로의 일상을 나누고 때로는 서로의 아픔도 나누며 제임스는 말했습니다. 희자, 처음 당신을 봤을 땐 참 조용하고 강한 사람 같았어요. 근데 자꾸 마음이 쓰였어요. 당신이 웃을 때 왠지 모르게 나까지 기분이 좋아졌거든요. 희자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긴 세월 자신을 향한 다정한 말 한마디 없이 그저 묵묵히 살아온 삶. 그 삶의 끝자락에 이렇게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희자의 눈가에 작은 주름이 잡히며 고요한 미소가 번졌죠. 당신이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이 나이에도 누군가에게 웃음을 줄 수 있다는 게 참 다행이에요. 하지만 희자의 마음속에는 지울 수 없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예순이 넘은 여자야. 그는 아직 30 중반이고 미래가 많고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많잖아. 내가 그 앞에 서 있는 게 과연 맞는 걸까? 그런 생각은 밤이 들수록 더 선명해졌고 때때로 제임스를 만나러 가는 발걸음을 머뭇거리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카페에서 나와 걸어가던 길, 희자가 말없이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무슨 일 있어요? 희자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젊고 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은 괜찮지만 언젠가는 내가 당신에게 짐이 될지도 몰라요. 그 말은 희자가 그동안 몇 번이나 스스로에게 되뇌던 문장이었고 이제야 조심스럽게 입 밖으로 꺼낸 고백이었습니다. 제임스는 그 자리에 멈춰 섰고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손을 내밀어 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희자, 나는 지금 당신을 보고 있어요. 당신의 과거도, 당신의 나이도, 당신의 몸도 상관없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게 나에게는 전부예요. 그 말은 희자가 지금까지 살아오며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부드럽게 자신 안으로 스며드는 줄 몰랐습니다. 그날 밤, 희자는 오랜만에 가슴이 뛰는 느낌을 안고 잠자리에 들었고 한참을 뒤척이다가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죠. 오늘 사랑을 받았다. 그 문장을 쓰고 나서야 그녀는 비로소 지금 자신이 무엇을 받고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은 화려하지 않았고 드라마처럼 반짝이지도 않았지만 하루하루 함께 걷고 함께 웃고 서로의 손을 맞잡고 그 무게를 나누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서로의 상처마저도 조용히 어루만질 만큼 단단하고 따뜻한 것이었죠. 이제 희자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플로리다의 작은 집에서 조용히 시작된 이 인연이 그녀를 다시 살아 숨쉬게 만들었고 그녀는 자신이 다시 피어나는 걸 또렷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제 다음 걸음을 향해 조심스럽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겨울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희자의 마음속에는 늦은 봄처럼 따뜻한 온기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희자는 여전히 새벽마다 눈을 떴고 전처럼 간병일도 성실히 해냈으며 틈나는 대로 운동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하루는 누군가와의 약속이 기다리는 하루였고 가벼운 인사 하나에도 가슴이 뛰는 하루였습니다. 제임스와 희자는 헬스장 밖에서도 조금씩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는 근처 벼룩시장을 함께 구경하며 싸구려 컵 하나에 웃음을 터뜨리기도 하고 가끔은 바닷가 근처에 차를 세워두고 햄버거를 나눠 먹으며 서로의 일상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임스는 어느 날 희자에게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그는 어릴 적 부모님이 이혼했고 어머니 손에서 자라 삶이 늘 불안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지만 몸을 쓰는 일에 재능이 있다는 걸 알고 트레이너 자격증을 따기 위해 홀로 밤낮 없이 공부했고 이제야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희자는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하네요. 혼자 그렇게 해낸 거잖아요. 제임스는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희자 당신을 보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놓여요. 당신이 내 옆에 있으면 내가 어릴 때 잃어버린 평화를 조금씩 되찾는 기분이에요. 희자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녀는 이제껏 누군가의 곁을 지킨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늘 스스로를 챙기고 자신을 지탱하며 누군가의 보호자가 되기보다는 그저 자신을 지키는 데에 바빴죠. 하지만 지금은 누군가에게 안정이 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 참 낯설면서도 깊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조금씩 쌓여가던 어느 날, 제임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희자, 우리 같이 살아볼까요? 그 말은 마치 살며시 떨어지는 눈송이처럼 조용히 하지만 뚜렷하게 희자의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던 희자, 그저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같이 사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내가 아프거나 몸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러자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그건 당신 혼자만의 걱정이에요. 같이 살면 그 모든 걸 함께 나누는 거잖아요. 희자는 잠시 고개를 숙였고 속으로 지금 내가 거절하면 이 사람은 상처를 받을까? 아니면 날 놓아줄까? 수없이 많은 생각이 스쳤지만 마침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같이 살아봐요. 그날 밤 희자는 오래전 서울에서 살던 자신의 집을 떠올렸습니다. 좁은 아파트, 회색 벽지, 고요한 밤에 혼자 앉아 먹던 밥상.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아주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지금 누군가의 옆에 있고 그 사람도 자신의 옆을 지켜주려 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사는 생활은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희자는 요리를 좋아했고 제임스는 설거지를 잘했지만 생활 습관은 서로 달랐고 가끔은 말 한마디에 서로 감정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희자는 먼저 사과했고 제임스는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우린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조금씩 배워가는 거예요. 그 말이 희자에게는 어쩌면 결혼보다 더 따뜻한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희자는 언젠가부터 제임스를 남자친구가 아니라 가족이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제임스가 웃으며 말했죠. 우리 결혼할까요? 희자는 그 말에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 그런 말 듣게 될 줄 정말 몰랐어요. 제임스는 희자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누구보다 사랑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그 말에 희자는 자신의 지난 모든 시간을 조용히 안아주는 것 같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희자는 알았습니다. 지금 이 삶이
비록 늦게 시작된 이야기일지라도 이 사랑은 누구보다 깊고 진실하다는 것을 희자는 그렇게 다시 태어난 듯한 인생의 봄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플로리다 작은 해변가에서 열렸습니다. 붐비는 교회도 큰 웨딩홀도 아니었지만 그날 바다는 희자와 제임스를 위해 유난히 잔잔하게 빛났습니다. 희자는 한복 대신 밝은 아이보리 드레스를 입었고 가슴 언저리에 살며시 피어나는 작은 난초꽃 브로치를 달았습니다. 제임스는 깨끗한 회색 수트를 입고 희자의 손을 꼭 잡은 채 서 있었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제임스의 친구들 몇 명, 그리고 희자가 간병하며 인연 맺은 노부부. 그들은 모두 두 사람의 결합을 진심으로 축복했고 어느 노인은 희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사랑을 보다니 내 눈이 복이야. 정말 멋져요, 두 사람 다. 희자는 그날을 꿈처럼 기억합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맹세하던 그 순간, 오랜 세월 혼자였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다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결혼 후 희자와 제임스는 조용한 동네의 작은 집에서 서로의 생활을 맞춰갔습니다. 희자는 주방에서 김치찌개를 끓였고 제임스는 한국말은 어설펐지만 밥 한 술 뜰 때마다 맛있어요라고 외치며 정말 진심으로 좋아했습니다. 서로의 언어는 달랐지만 표정과 몸짓, 그리고 눈빛은 그 어떤 말보다 정확히 서로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하루는 희자가 옛 앨범을 꺼내 제임스에게 보여줬습니다. 젊은 시절 교복 입은 사진, 직장 생활할 때 찍은 단체 사진, 어머니와 함께한 흑백 사진. 제임스는 하나하나에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와, 당신은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았네요. 희자는 조금 쑥스러워하며 웃었지만 그 말이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지난 시간을 그렇게 존중하고 아름답다 말해준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희자는 조용히 일어나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별이 떠 있었고 아직도 믿기지 않는 현실이 조용히 그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이 사람과 같은 시간을 살고 있구나. 그것도 이토록 평화롭게. 그 순간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은정 언니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유일하게 연락을 이어가던 동창이었죠. 희자는 수화기를 들고 오랜만에 한국어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언니 나 결혼했어. 그 말에 은정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진짜야? 희자 너 대단하다. 나 울컥하네 지금. 희자는 그 말을 들으며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나 정말 이렇게 살게 될 줄 몰랐어. 그냥 혼자 조용히 늙을 줄 알았는데. 그녀는 목소리가 떨리는 걸 숨기지 못했습니다. 은정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말이야, 희자야, 그건 너가 그만큼 살아왔다는 증거야. 어떻게든 너 자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 말은 희자의 마음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삶, 늦게라도 피어난 인연, 그리고 그 모든 걸 감싸 안아주는 따뜻한 손길. 시간이 흐르며 제임스는 조금씩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희자는 서툴지만 그가 말하는 사랑해요, 오늘도 예뻐요 라는 말에 여전히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일기장에 짧은 문장을 남겼습니다. 오늘도 잘 웃었다. 오늘도 사랑받았다. 오늘도 살아있다. 그 글씨체는 날이 갈수록 단정해졌고 마치 인생을 다시 배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에도 조용히 작은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희자의 무릎이 조금씩 시큰거리기 시작했던 거죠.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오르고 밤마다 종아리가 저려오는 통증에 자다가 깨어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제임스는 걱정 가득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당신, 내일 병원 가봐요. 괜찮은지 꼭 알아봐야 해요. 희자는 괜찮다며 웃어 보였지만 자신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몸이 조용히 무너져가고 있다는 걸. 하지만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 무너짐을 함께할 사람이 옆에 있기 때문이었죠. 이제 희자의 삶은 혼자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은 그녀의 노년을 비로소 완성시키고 있었습니다. 정밀검진 결과는 예상보다 무거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꽤 진행됐네요. 심하면 인공관절 수술까지 고려하셔야 해요. 의사의 말에 희자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 말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은 평온했습니다. 진단을 받고 병원 문을 나섰을 때 제임스가 말없이 희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같이 있어 줄게요.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아요. 그 말은 단단한 약속처럼 들렸고 희자는 그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그날 이후 희자의 일상은 천천히 조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운동은 무리하지 않도록 줄였고 걷는 시간 대신 따뜻한 찜질과 스트레칭을 더했죠. 제임스는 직장 외 시간 대부분을 희자와 함께 보내며 요리도 청소도 도맡아 했습니다. 가끔은 손끝이 떨리고 무릎이 욱신거리던 날에도 희자는 웃으려고 애썼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당신보다 빨리 늙어버리잖아. 그러면 제임스는 희자의 이마에 살짝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아는 사람 중 가장 젊은 마음을 가졌어요. 몸은 그냥 좀 쉬고 싶은 걸지도 몰라요. 그 다정한 말들은 통증보다 훨씬 큰 위로가 되어 희자의 하루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하루는 제임스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지길 바라는 나만의 선물이에요. 상자를 열자 안에는 희자가 평소 좋아하던 국화차 세트와 직접 그린 작은 수채화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그림 속에는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는 노을진 벤치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희자는 그 그림을 한참 바라보다 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살아온 인생에 정말 따뜻한 마침표 같은 사람이에요. 제임스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침표 아니에요. 쉼표예요. 우린 아직 많은 이야기를 쓸 수 있잖아요. 희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쉼표라는 말은 지금의 그녀에게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표현이었습니다. 인생이 끝나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멈춰 쉬고 다시 걸어갈 수 있다는 의미. 그녀는 그 쉼표 앞에서 비로소 진짜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희자는 작은 메모장을 꺼내 또 하루를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확실히 느꼈다. 그 무엇보다 따뜻한 하루였다. 며칠 뒤 서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친정 언니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었죠. 희자는 비행기표를 급히 알아봤고 제임스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습니다. 같이 가요. 당신 가족이잖아요. 내가 함께 갈게요. 몇 년 만에 서울 땅을 다시 밟은 희자. 옛 동네는 많이 변해 있었지만 길가의 은행나무 냄새는 그대로였고 가로등 아래 희미한 불빛은 여전히 밤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언니의 손을 잡았을 때 희자는 말없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언니, 나이 사람과 결혼했어. 나 지금 너무 잘 살고 있어. 언니는 힘겹게 웃으며 그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희자야, 넌 참 잘했어. 정말 잘했어. 서울에서 며칠을 머물며 친척들과 옛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모두 처음에는 놀랐고 조금은 의아해했지만 희자의 얼굴에서
행복을 본 그들은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너, 지금이 제일 예뻐. 희자는 그 말에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나 지금이 제일 살아있는 것 같아. 그녀는 이제 스스로를 떳떳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 늦게 사랑했고, 늦게 행복을 배웠지만, 지금 그 모든 걸 감사하게 살아가고 있어. 한국을 떠나기 전날, 희자는 옛 친구들과 작은 찻집에 모였습니다. 오랜 시간, 각자의 삶에 바빠 제대로 연락도 하지 못했던 친구들. 하지만 서로의 눈빛은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희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도 언젠가 누군가를 만나게 될 거야. 그게 사랑이든 우정이든 늦어도 괜찮아. 중요한 건 그걸 피하지 않는 거니까. 찻잔 속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희자의 말은 그날의 공기처럼 따뜻하게 퍼져갔습니다. 그녀는 늦은 인생의 한복판에서 지금 진짜 자신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 창밖으로 흩어지는 구름을 바라보며 희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짧은 서울 방문이었지만 그 며칠 사이 희자의 마음엔 많은 것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더는 혼자인 자신을 감추지 않아도 됐고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작아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지나 자신만의 자리를 만들어낸 사람이었으니까요. 옆자리에서 졸고 있던 제임스는 희자의 손을 조심스레 잡고 꼭 쥐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에 희자는 다시금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속으로 중얼이며 그녀는 다짐하듯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플로리다에 돌아온 다음 날, 평소처럼 이른 아침에 일어나 희자는 작은 텃밭을 둘러봤습니다. 이제는 그 흙내음조차 자신의 일부 같았습니다. 방울토마토 몇 개가 탐스럽게 익어 있었고, 민트는 싱싱하게 자라 아침차로 딱 좋을 정도였죠. 그녀는 작은 바구니에 텃밭 수확물을 담아오고 주방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집 같다. 제임스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희자, 당신이 있는 곳이 바로 내 집이에요. 그 말에 희자는 아무 말 없이 웃었고 그 웃음만으로도 두 사람 사이엔 더할 나위 없는 따뜻함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다시 봄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봄은 희자에게 더없이 특별한 계절이 되었죠. 왜냐하면 그녀는 조용히 또 다른 결심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 다시 공부하고 싶어요. 글을 써보고 싶어요. 제임스는 놀라며 웃었습니다. 진짜요? 어떤 글을 써보고 싶은데요? 희자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 이야기를 써보고 싶어요. 늦게 사랑을 시작하고 늦게 살아가는 법을 배운 사람. 혹시 그런 사람들이 어디선가 외롭게 살고 있다면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지금도 괜찮다고, 늦지 않았다고. 그녀는 주민센터에서 열리는 장문 수업에 등록했고 일주일에 한 번 가방 하나 들고 햇살 좋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길은 희자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읽는 길이었고 마음속 먼지를 털어내는 새로운 여정이었습니다. 장문 수업에서 만난 다른 이들 또한 각자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그들과 나누는 이야기 속에서 희자는 더 넓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책으로 내도 되겠어요. 한 수강생의 말에 희자는 손사래를 쳤지만 속으로는 작은 떨림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 삶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몇 주 후, 희자는 짧은 에세이를 한 편 완성해 지역 잡지에 투고했습니다. 며칠 뒤, 그 글이 실린 잡지가 도착했고,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희자의 편지 나이 들수록 마음은 더 깊어진다. 그 글은 지역 독자들에게 작은 반향을 일으켰고, 편집부에는
몇 통의 손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당신의 글을 읽고 오래 울었습니다. 저도 혼자였는데 당신 덕분에 다시 한번 살아볼 용기를 얻었어요. 희자는 편지를 손에 쥔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인생이 누군가의 하루를 비출 수 있다니. 그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었죠. 그날 밤 희자는 일기장에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내 인생은 누군가에게 늦은 위로가 되었다. 그래서 참 다행이다. 이제 그녀는 조용히 글을 쓰고 사랑을 나누며 텃밭을 가꾸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제임스가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와 이야기했습니다. 희자, 우리 한국에 가서 한번 살아볼래요? 희자는 놀랐지만 제임스의 눈빛은 진지했고 따뜻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워하는 그곳 나도 같이 보고 싶어요. 우리가 함께라면 어디든 괜찮으니까요. 그 말에 희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어디든 그가 있다면 그곳이 삶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녀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미 혼자였던 과거를 지나 함께하는 삶의 소중함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있어. 그리고 그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분명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봄이 끝나갈 무렵 희자와 제임스는 작은 캐리어 하나씩을 들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에 밟는 한국 땅.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희자는 기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공기, 차갑지도 덥지도 않은 그 봄날의 기온이 그녀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 근교에 있는 작은 한옥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렀습니다. 희자는 제임스를 데리고 자신이 살던 동네를 찾았고 오래된 골목길을 함께 걸으며 그 시절의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어 놓았습니다. 여기서 나는 매일 아침 출근했어. 이 골목을 지날 때마다 한숨을 쉬었던 기억이 나. 제임스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작은 가게 하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긴 당신이 없을 때도 당신의 시간이 천천히 흐르고 있었던 곳 같아요. 그 말에 희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에서 보낸 두 달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희자는 오랜 친구들과 다시 만나 맛있는 걸 나눠 먹고 늦은 밤까지 수다를 떨었으며 제임스는 그들 속에 조금씩 녹아들었습니다. 그의 서툰 한국말, 그리고 진심이 담긴 미소는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다가갔습니다. 마지막 밤, 희자는 한강 근처 벤치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누군가와 다시 이곳에 와 있을 줄 정말 몰랐어. 근데 이제는 알겠어. 인생은 언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제임스는 희자의 어깨에 조용히 팔을 두르며 말했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다 처음이고 다 의미 있어요. 그 말은 그녀에게 마치 인생 전체를 조용히 감싸는 이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다시 플로리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조금 달라진 삶이었습니다. 희자는 여전히 글을 썼고 이제는 작은 온라인 블로그를 열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블로그엔 수많은 중년 여성들이 찾아와 댓글을 남겼습니다. 언니의 삶을 읽고 저도 다시 힘을 냅니다. 저도 늦게라도 용기 내볼게요. 감사합니다. 희자는 그 댓글 하나하나에 정성껏 답을 달며 이제 자신이 단지 누군가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위로가 되어가고 있음을 조용히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제 사랑하고 기억하고 표현하는 법을 익숙하게 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임스가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거 블로그 팬들이 당신에게 보낸 선물이에요. 열어봐요. 상자 안에는 작은 수첩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희자의 삶이 우리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수첩 안에는 전 세계 각지에서 희자의 글을 읽은 사람들의 짧은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이혼 후 삶을 다시 일으킨 이야기, 어떤 이는 늦은 나이에 새로운 직업을 찾은 이야기, 어떤 이는 외로움 속에서 다시 사랑을 믿게 된 이야기, 그 모든 이야기가 희자의 삶을 통해 피어났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이 세상의 어떤 보석보다 더 빛나는 선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희자는 조용히 일기장을 꺼내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 늦게 사랑했고, 늦게 삶을 배웠고, 이제 그 삶을 나누며 살아간다. 창밖엔 작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빗소리는 희자에게 결코 슬프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 시작될 내일을 적시는 고요한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더 이상 어느 계절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의 문턱에 서 있다는 걸. 그 문턱 너머에서 제임스가 조용히 손을 내밀었고 희자는 그 손을 주저없이 잡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에겐 믿기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60이 넘은 한국 여성이 낯선 땅 미국에서 다시 일하러 떠났고 거기서 30살 넘게 어린 사람과 사랑을 나누고 결혼하고 인생의 두 번째 절정을 맞이했다는 것. 하지만 바로 그렇기에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늦음이라는 것은 결코 끝이 아니라는 걸. 사랑이든 도전이든 삶의 시작이든 시간은 우리 각자에게 맞춰 다른 박자로 흐르고 있고 그 리듬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언제든 새로운 계절이 올 수 있다는 걸 말이죠. 희자의 삶은 특별하거나 화려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조용하고 너무 소박해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인생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그 조용한 삶 속에서 누구보다 뜨겁게 자신을 지켜왔고 결국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만큼 아름다운 사람으로 오롯이 살아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혼자라고 느끼는 누군가에게 가만히 손을 내밀 수 있었길 바랍니다. 지금 내 나이가 몇이든, 지금 내가 어디에 있든 그 삶은 분명 어딘가에서 누군가와 연결될 수 있고 그 연결이 우리의 내일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마음속에 작은 사랑 하나, 작은 시작 하나 간직하고 계셨다면 지금 그 첫걸음을 내딛어 보는 건 어떨까요? 그게 바로 당신의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마음을 전해주시고요. 혹시 당신의 이야기도 이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다면 언제든 들려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80살이 넘은 나이에 한복을 입고 브라질 리우의 삼바 퍼레이드에선 한국 할머니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그때도 꼭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혜의 민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